아, 코어랑 윙 받았냐? 토요일날 줬나? 목요일날 줬나? 아. 자, 오늘은 빨랑빨랑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받읍시다. 저기 어디야?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했었죠? 이 2차 부등식까지는 설명을 했죠. 그게 제가 일요일날 설명했던 내용이었나? 자,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y 값이 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 아래에 있는 구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읽어주는 게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세 가지가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의 x절편, 두 번째가 2차 방정식의 실근, 세 번째는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 만약에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부등식의 해가 변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는 거가 이제 저기 205, 206페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진행했었고요. 오늘 할 저거 안 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거 안 했죠, 제가. 그쵸, 이제 조건 해야 되죠. 오늘 부등식 못 끝내겠구나.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니, 실근의 조건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할 때가.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 나갔어? 나갔구나. 그 다음, 연립 2차 부등식도 했었나? 안 하지 않았어요? 연립 2차 부등식은 안 했어. 그죠? 오늘 되겠다. 헷갈렸어요. 제가요, 아빠네들하고 니네하고 진도가 맞물려가지고 쟤네가 조금 앞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얼마나 뒤에 있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해가 항상 성립할 조건,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혹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일단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봐라, 생각해봐라.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그려져야 한다. 아래로 볼록한데 아래로 떠 있어야 돼. 축에서부터 떠 있는 모양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당연히 떨어져 있으면 오케이. 이지만 붙어도 되더라. 라고 해서 요 위치 관계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형태로 그리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되는 모든 애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때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경우로 보라고 했죠. 뭐요? 어떠한 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fx에 대하여 얘가 당연히 a인 최고차항의 개수는 0보다 크다
라고 할 때 그 최고차 어떤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 이건 뭘 확인하라고 그랬죠? 최소값 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최소값 보라고 했습니다. 그 최대 최소 구하듯이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듯이 최소값을 비교하시면 돼요. 저 구간 내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나머지는 싹 다 0보다 클 거다라고 하는 게 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기,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연속인 성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계값을 본다. 경계값이 0보다 작고 경계값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 애들 사이에서는 다 0보다 작은 애들밖에 없을 거다라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19번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457번 같은 경우에 풀이를 할 때에는 저 상단에 있는 최소값 문제를 이용했었어야 하고 457번 456번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거 456번 양 끝값을 경계값을 비교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458번 같은 경우는 이번엔 거꾸로 저 식의 식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거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400 복습할 겸 456번, 457번 한번 보시면 먼저 뭐 하라고 456번은 두 개의 값, 양 끝값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라고 했으니 그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다. 두 번째 4를 집어넣었을 때도 얼마?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다를 성립하면 된다. 그죠? 요 두 가지가 성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경계값 마이너스 6하고 2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2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식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요. 경계값 0하고 8이요. 그러니까 0부터 8이요. 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시면 이 답은 0부터 2까지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에 비해서 45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식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아래로 볼록한데요. 0보다 큰 구간을 구하래요. 항상 성립하도록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뭐 하라고 했었지? 최소값을 구해요.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해? 표준형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표준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바꿔보시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고 2가 요 안에 있네. 요가 축이네. 그죠? 그럼 두 가지 값만 비교하면 되죠. 저 제일 아래로 볼록해요. 사실 아래로 볼록한데 그 아래로 제일 튀어나온 애가 제일 작은 값이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2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를 볼 필요도 없죠. 2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서 경계값은 뭐랑 뭐? 마이너스 2랑 2.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456번, 457번에 대한 풀이가 조금 결이 달라요.
부호가 다 음수가 되는 거냐? 최소값이 0보다 큰 거냐?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네, 구간을 나누어서 다르게 풉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있는 216, 217번 문제였을, 217, 2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475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보여요? 해가 단 한 개 존재할 때라고 하는 그 케이스. 해가 단 한 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접할 때. 그럼 결국엔 이게 뭐여야 돼? 중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식을 계산하시면 475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풀어보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475번 같은 경우에는 접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3배의 AB, BC, CA가 0이 나오거든요.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형식. 나 왜 너 보면서 얘기할까? 네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그 변형식. 뭐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이거 언제 외우시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미생활로? A와 B와 C는 실수라 했고 그 실수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기 위해서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얼마? 9.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실수가 되도록 뭐 그런 것도 알아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472번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나중에 질문하시면은 제가 칠판에다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연립 2차 부등식은 정말 어려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연립 부등식 배우셨죠? 2차 부등식 배우셨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도 배운 거예요? 왜? 야,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데?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거라 그랬죠. 연립 방정식이랑 다르잖아. 그지? 1차 연립 부등식,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은 풀이법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그에 비해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의 결국의 풀이 방법은 뭐야? 따로따로 푼다야.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체크야.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풀 수 있어 없어?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사실 이 뒤에 있는 파트는 계약금 위주? 그럼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냥 필수예제 20번. 번호가 20번까지 있어. 어떡할 것 같아. 너무 많아. 자, 1번 뭐야? x제곱 더하기 2x-35니? 내가 글씨를 잘못 봤나? 맞네?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6x제곱 마이너스 7x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풀면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나오니까 작은 거 먼저, 큰 거 나중에. 작은 거 얼마?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큰 거 5. 자, 부등호 모양을 보아하니 방향이 어느 쪽이구나? 뻗어나가는 방향이구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뻗어나가는 양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아니면 가운데 사이 범위를 나타내는 모양이야? 뻗어나가는 모양이죠. 0보다 식이 크면 작은 애보다 작아지고 큰 애보다 커진다.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가 된다. 경계값을 구했을 때 0보다 크다니까 뭐야?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고 아니면 5보다 크다 라고 나온다고. 자, 하나 풀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3, 2, 5, 1. 어떻게 그렇게 빨리 봐요? 하다 보면 돼요. 연습 많이 하세요. 니네 이거 중간고사, 니네 시험 범위만 딱 지나가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랑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자, 경계값 작은 거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3분의 5죠. 자, 모양을 확인하니.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3분의 5보다 크거나. 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나눠서 푼 이유는 수직선에 쓰기 위함이죠. 노란 거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주황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3분의 5보다 크거나. 공통범위 노란 거죠. 그래서 노란 거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에 나타내서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수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갈 때 한 가지만 조심해 주시면 높이를 맞추세요. 같은 레벨은. 같은 식에서 나온 애들은 같은 높이로 맞추고 그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겁니다. 2번도 뭐 다 하기 싫어. 3번 합시다. 3번.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3번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5 x제곱 7x 플러스 8.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잡으라고?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다른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그럼 첫 번째 식을 풀어주시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x는 1 얼마? 루트 6입니다. 양쪽으로 뻗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x는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작거나 x가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나 뭐 잘못 쓴 거 아니죠? 어우씨, 잘못 봤는데 잘하네. 그죠? 두 번째는 다행히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는 뭐랑 뭐가 나오냐면요. 8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부등호 방향 확인하시고 그쵸?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수직선에다 나타냅시다. 잔.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6. 뭐 대략 여기다가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6 대략 여기에다가 그리면 얘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까?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는 값이 대략 2. 얼마 이렇게 나오는 값이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2. 얼마 나오는 값이고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나오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이고 여기죠? 깎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범위는 어디 생겨요? 해 뭐라고 구할 수 있죠?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커요. 8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이 그지 같은 식. 좀 기본 교재에다가 이딴 문제 넣지 마라. 너무 화나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 4번 같은 경우는 저 하나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라?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양쪽으로 펼쳐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끝. 펼쳐놓고 정리하면 됐나요? 20번이었습니다. 넓어진 거 너무 좋아. 세상 감동이야. 자, 필수예제 21번. 연립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데요. 뭐 하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주어졌을 때는 뭐부터 봐라? 부등호 모양부터, 방향도 아니고 모양부터 봐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등호를 포함하는 부등호인지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부등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누구 거냐를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1번 한번 문제를 확인하시면 21번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x라고 하는 값은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나와요. 오케이? 하나.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x-2와 x-a로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a가 좀 더 디테일하게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값은 2부터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a부터 2까지일 수도 있어. 자, 주어지는 값을 봐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대. 자,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그죠? 그럼 수직선에다 나타내볼까?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요렇게 일단 그릴게요. 두 번째, A부터 2까지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 일단 2는 여기. 2보다 작은데 A가 어디 떨어져야 돼? 얘를 벗어나서 떨어져야 뭔 말인지 이해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에서 떨어져야지만 그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답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차피 같다고 하더라도 저 마이너스 1을 공통 범위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으로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수직선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아, 나 지금 일주일이가 2주일째 목소리 안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나 지금 미치겠네. 목이 갔어요. 허근식은 뭐 하고 싶어? 판별식 쓰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 허근 짝수 판별식 얼마? 4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k는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 풀면 얼마니? 합차로 나와요. 천천히 할게. 2k 플러스 3 곱하기 2k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다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k보다는 크고 미친놈인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풀어주시면 이번엔 k 곱하기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기 때문에 경계값인 0과 4를 기준으로 k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의 공통범위. 또 다시 수직선. 어디부터 0 어디야? 0 어디냐? 안 보여. 0을 기준으로 0보다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이라고 한다면 일단 요렇게 가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공통범위 어디야? 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갈라지는 목소리가 좀 덜 나네. 이렇게 말하면 힘든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든 이유가요.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내가 배뜨지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 요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자, 이게 편하게 말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정도 톤으로 말을 해요, 보통은. 근데 원래 말을 하는 톤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니네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높게 얘기하잖아. 근데 요새는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목을 가다듬고 있다 보니까 목이 자꾸 마탱이가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거의 한 5분, 10분 만에 계속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게 우엉 하고 얘기를 하면은 목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목은 편한데 배때지가 힘들어요. 배에 힘을 빡 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약간 복식 호흡에 가깝게 말을 해야 되는 거라 특히나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작게 울리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느끼나? 이게 좀 더 왕 하고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좀 더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좀 더 세게 말하게 되는 힘들어요. 봉골레 파스타가 그거 고 이선균 배우님. 네.
아,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비음도 섞여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왕 하고 있으니까. 아, 근데 목에 힘을 아예 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니네가 못 알아들을걸요? 아까 방금 전에 들었잖아요.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니네들이 제대로 들리겠냐고요. 이게 녹음을 해서 앞으로 니네들이 듣게 될 때 너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요새 배가 좀 많이 나와서 어차피 배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슬퍼. 여튼 갑시다. 23번. 여기 요거. 둔각 삼각형.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 첫 번째.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첫 번째식 뭐라고? x 플러스 1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x-1과 x를 더한 거보다 작아야 한다. 1번 둔각 삼각형이기 위한 조건. 니네 시험 범위. 응? 맞아요. 몰라요? 예비 중1로 알고 있긴 해요. 네. 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3학년 팀이니까. 네. 네. 예비 중에 스페반일걸요?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너네 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제곱보다 크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식 계산해 주시면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나와요. 왜 그렇게 갑자기 나오냐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양쪽이 똑같아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끝. 양쪽 거 빼고 가운데 것만 이쪽으로 넘기면 돼서 생각보다 계산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0부터 4까지의 공통범위니까 어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끝. 나 근데 왜 4를 이렇게 쓰지? 다음. 네. 자, 실근의 조건만 하시면 끝나요. 질문 받아요. 질문 받아요. 그리고 니네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는 금요일날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숙제도 제대로 하신 분들 별로 없지 않아요? 일요일. 심지어 토요일 숙제 것도 제대로 안 해오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 할 텐데.
질문할 수가 없어요. 아,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풀어온 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할때 그거고요. 아, 오늘 하려고요?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채우셔야죠. 네.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언제냐? 오늘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 낫냐? 토요일이 낫냐? 화요일 시험이요? 아니요, 다음 테스트요. 화요일이 낫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또 다시 단원 테스트를 볼 때가 되었답니다. 토요일 일찍. 일요일 가능.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약속이 생겨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6시 반까지 수업을 못 합니다. 안타깝죠? 표정 관리 안 돼? 어? 원래 끝나는 시간에 끝나요. 일요일에 나와요? 일요일도 생각 중이에요. 전 일요일날 계속 나올 거니까. 나만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토요일 한 시간 정말 일찍 오는 거 맞아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지금 니네 봤잖아. 복소수부터 2차 함수까지 봤잖아. 통과를 못해서 문제지만 어쨌든 봤잖아. 넌 했잖아, 통과. 어? 예. 3, 4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 공통근. 까지가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외 조건. 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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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시 셔틀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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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험은 목요일 일찍 와. 시험이가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제 시험은 그 전에 해결 보고 토요일 날 와서 단원 테스트 보자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어. 진짜요? 어. 화요일에 와요. 화요일에 안 돼요? 일요일 날 보겠다고요? 알겠어요. 일요일에 나와요. 어? 이게 시험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까지요? 네. 이 같이? 네. 다요? 네. 적어 보여요? 몰라요. 예. 원래 작게 봤거든요? 수업 실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는 수업 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수업 안으로 집어넣어서 풀게 되면 6개든 8개든 처음엔 8개였어요. 그러다 6개로 줄었다 이제 4개로 준 건데요. 네. 얘네 부담이 덜 할걸? 왜냐면 난이도 자체가 필수 문제들만 나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워졌을 텐데.
언제 물어봐요? 15일 토요일 1시까지. 오. 아, 진짜요? 진짜 음악이에요. 뭐,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냐. 진짜라고 안 믿는 게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이거 촬영 따로 전화해야 돼요? 아마도요? 네. 예. 2차 방정식에 해 조건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호. 두 번째는 위치요. 네, 첫 번째는 부호. 네, 두 근의 부호가 두 근의 부호. 나눠 쓸게요. 어떠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한다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또 다른 경우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해외 조건보다 다른 부분. 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어디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긴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순간 뭘 쓸 수 있니? 합이랑 곱이라고 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죠. 그럼 근과 계수와의 조건상으로 자 합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합이 양수일 거고 곱이 양수일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요? 합이 음수이고 곱은 양수가 될 겁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합은 몰라요. 절대값이 다르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0이 되겠지만 음수가 더 클 수도 있고 양수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에 따라서 합이 양일지 음일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 곱이 음수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죠. 자, 요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왜요? 자, 봐봐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5는 0. 자, 두 근이 모두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이 양수. 그럼 저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거 허근이에요. 이거 계산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2i예요. 제가 냈으니까 그냥 후딱 풀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허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돼야겠네. 뭐가 추가돼야 될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합니다. 잘하셨어요. 아, 그래. 나 뭐 시동 걸고 있는 사람 뭐 겁나. 여기선 안 봐요. 왜일까요? 요거는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리고 지금 두근의 곱이 a분의 c거든?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근데 지금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는 ac가 뭐요? 음수요.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뭐요? 양수요. 즉,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었을 때 얘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쟤는 판별식을 따로 쓰지 않아요.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저 조건은 외우셔야 돼요. 얘는 외우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면은 한 방에 빰 하고 가능한데,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누구요? 실근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외우세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볼까? 지금 뒤에 있는 필수예제 24번 내용인데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첫 번째 뭐야라고? 합이 얼만디? 합이 뭔디? 2 곱하기 k 플러스 1인데 그 값이 양수. 두 번째는 곱이 얼만데? k 더하기 3이야. 곱이 양수.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써야 된다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가자. 짝수 판별식이 얼마지? k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 세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얼마?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오케이. k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그래.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k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 1. 얼마라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세 개 연립 어떻게 해? 세 줄 쓰시면 돼요. 뭐에서? 수직선.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미안. 강박이라 어쩔 수가 없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세 줄에 해당하는 구역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곳은 한 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두 줄.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한 줄. 여기도 두 줄. 얘가 세 줄. 오케이. 얼마? k가 얼마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럼 어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합이 음수. 요게 음수.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K는 여전히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우와 크고요. 그 다음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1보다 크거나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죠? 판별식 똑같이 썼으니까. 자, 그럼 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까, 나?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커요. 세 줄 어디? 마이너스 3. 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와,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네. 세 번째. 근의 부호가 다를 땐 뭐만 보라고? 곱만 보라고. K 더하기 3이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뭐라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싹 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될 거라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근의 부호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음. 얘보다 근의 위치라고 요새는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근의 위치. 조금 내려서 써야겠구나. 어머나. 여기 두 번째. 부호에 따라서 말고, 똑같이 해서 근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근의 위치를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도 예전엔 얘기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냥 근의 위치를 다른 말로 근의 분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두 근이 모두 어떠한 상수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어떤 상수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요. 자, 뭐라고? 첫 번째가 어떤 상수를 P라고 할게요. 여기서 똑같이 가는데 P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 조건 하나만 추가해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뭐 요거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자, 지금 이 경우는요, 뭘로 볼 거냐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봐요. 근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죠? X절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그 X절편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예를 들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 이런 모양이 있을 때 P가 어디? 여기에 P가 있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쉬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쉬는 시간 따로 드릴게요. 미안해요. 제 친구 오늘 만약에 놀러 와도 못 봐요. 미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알파, 베타 보다 더 큰 어딘가에 P가 위치해 있을 때. 그럼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자, 힌트는요, 뭘 가지고 시작할 거냐면 축보다 크다, 작다 라는 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함수값을.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뭘까? 첫 번째, P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다시 똑같이 쓸게요.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a가 0보다 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고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fx는 0 얘를 식으로 바꾼다면 fx라고 한다면 자, 저 식에다가 P를 대입하면 0보다 커져요. 그죠? P를 집어넣으면 그에 대응하는 그래프가 저 위에서 생기니까요. 맞아? 마찬가지로 P를 집어넣으면 0보다 커져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네? 근데 하나는 P보다 두근이 작고 하나는 P보다 두근이 크네? 그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축을 써요. 축이 뭐지? 마이너스 2a분의 b. 우리 외우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P보다 커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작은 거죠. 제가 이걸 또 식은 안 썼네요. 뭔 말이야? 판별식 쓸 거라고. 그냥 판별식 쓸 거라고. 판별식 쓸 거라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는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픽스되어 있는 그래프상에서 축보다 내려가 있는 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위로 뻗어나가는 성질에 의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선을 밟을 수밖에 없고 x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나머지 거 보지 않고 하나만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 6줄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그 어떤 식을 쓸 거다를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25번, 26번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25번.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조건? 뭐라고? 25번? 식이 어떤 fx라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은 0. 얘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데 얘가 모두 1보다 크대. 어떤 조건 써야 돼? 1번 써야 되죠. 자, 뭐해? 첫 번째. 대입해. F1은 1 마이너스 2a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때? 커요. 두 번째.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니? a가 누구보다? 1보다 큰. 세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 할까?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식 풀면 2a가 2보다 커요. a가 1보다 커요. 두 번째 식도 a가 1보다 커요. 같네요. 세 번째 식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a가 1보다 큰데 작거나 같대요. 말도 안 되죠? 수직선상으로 봐도 1보다 크거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공통범위는 어디? 여기죠. 답이 뭐예요? X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씩, 2번씩, 3번씩. 세 가지를 봅니다. 알겠죠? 앞에서도 3개, 뒤에서도 3개. 부호 확인할 때도 3개 확인, 근의 위치 확인할 때도 3개 확인. 근데 그 3개가 내용이 좀 달라서 반드시 외워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랑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m값의 범위 구하고 쉬죠.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에서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요. 뭐 하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4 더하기 2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음수. 음수인 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고요. 정리 m 더하기 4 8 9 최종 답 m이 마이너스 9보다 작아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거는 굳이 번호로 치면 몇 번일 것 같아? 1, 2 콜라보야. 1, 2 콜라보야. 그러니까 뭘 해? 0보다 크고 0을 넣었을 때 크고 2를 넣었을 때 큰데 축은 그 둘 사이에 있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네. 최악이야. 봐봐.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로 생각해봐. 아래로 볼록 두 근 0 어디? 요 아래 2 어디? 요 위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1이 0보다 크다. 1번. 2번. 좀 더 디테일하게 쓸게. 여기 우리 이름을 안 쓰고 제가 급해졌구나. 우리 이름을 붙여주자. F라고. 여기다가 잠깐 F라는 이름을 붙여서 F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m-1 플러스 1이요. 걔가 뭐라고요? 0보다 커요. 두 번째 얼마 집어넣으라고요? 2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그러게요. 4 귀찮네요. 4 마이너스 2m 더하기 2 마이너스 m-1 얘가 0보다 커요. 세 번째 뭐 보라고요? 축이요. 축이 뭔데요?
축이 뭔데? 축이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거 이용할 거예요. 어떤 식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판별식이요. 판별식. 뭐라고?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좁아. 이렇게 총 4가지식을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 식 풀이하면 m은 1보다 작아요. 두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 m이 3분의 1보다 작다. 세 번째,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m 값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네 번째. 귀찮아. m제곱 더하기 8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네. m 값이 m값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아니지,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제가 노란색을 이어서 준 게 노란 건 한 덩어리라서 그래요. 위에는 각각 하나인데 노란 건 한 덩어리라서. 자, 그럼 식 1보다 작거나 3분의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거나 마지막으로 저 어딘가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자, 4줄. 0부터 3분의 1까지. 하나, 둘, 셋, 넷. 4줄. 답은 뭐라고? 0부터 3분의 1까지. 이런 식으로 되게 따질 게 많아요. 근의 위치라던가 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 생각하거나 따질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신데 그 따질 게 많은 대신 되게 명확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두 수 사이에 해가 하나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게?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야. 요거까지 하면은 진짜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서. 자, 뭐냐면, 얘는 좀 지우고, 요거 좀 날리고. 뭐냐면, 한 근이 2와 3 사이에 존재하기 위한 fx라고 하는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얘가 0이라고 할 때 이 중에 한 근이 2와 3 사이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게? 선 넘어야 돼요. 선 넘어야 돼요. 어디서 선 넘어야 돼요? 선을 넘어야 교점이 생기잖아. 교점이 생겨 x절편이 생기잖아. 선을 넘어야. 선을 어디서 넘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 2와 3 사이에서 선을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 선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게? 잠깐, 선을 넘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는 것도 선 넘는 거잖아. 선 넘네? 선 넘었어. 선 넘었잖아. 선 넘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얘가 점프 안 한다니까? 이게 도도도도도독 뿅? 도도도도독 하지 않아. 쓱 하고 밟고 지나가잖아. 그럼 교점 생겼죠. 얘가 뭐라고? 실근이라고. 그럼 실근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야? 밟고 지나가야 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가든.
그럼 결국엔 그 사이에서 하나만 지나가야 된다면, 한 번만 지나간다면 양쪽 값의 부호가 서로 어떨까? 다르지. 뭘로 보는 거라고? 한 근이 2와 3 사이에 존재한다면 2에 대한 해법은 2를 집어넣었을 때와 3을 집어넣었을 때의 부호가 반대예요. 이걸로 풀어요. 이거 아마 문제가 밑에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나 빨리 쉬고 싶은디? 니네 힘든디? 나 얘도 봐줘야 되는디? 나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있어. 다다닥닥닥닥 501번이요. 아니야, 501번 그게 볼 필요 없고요. 아라다다닥 다닥 다다다닥 두근 사이 두근이 모두 1보다. 혹시 알펜 프린트 가지고 계시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서 저기 그 8번에 절대값계 2차 무등식 에서 실근의 부호 말고 실근의 위치에서 881번이요. 나 방금 전에 줬다 니한테. 881번 한번 보시면 8번 프린트 이거 없어? 이거 가져가봐. 내가 준서 주려고 하나 미리 뽑아놓은 건데 준서는 다시 뽑아줄게. 봐봐. 그러면은 881번의 식이 어떻게 돼? 이게 딱 그 문제야. 진짜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로 내가 뒤에 질문을 받겠다는 이유로 20분째 추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봐봐.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마이너스 1부터 알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2부터 베타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풀까? 얘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구나.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표시해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 어딨어? 여기요. 0 어딨어? 여기요. 2는 여기요. 3은 여기요. 그럼 식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축을 볼 필요가 없다.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다. 왜요? 어차피 내려가는 거 확정이잖아. 내려가는 게 확정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을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게 확정이라고 하면은 축의 위치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만 보면 돼요? 부호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 0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양수. 이렇게 4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 말고 뭔가 좀 이쁜 문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빠빠빠. 안 보이났다. 없났다. 902번이요. 딱이야. 902번이 딱이야. 진짜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문제야. 진짜 심지어 숫자도 2랑 3이야. 딱이야. 진짜 정말 딱이야. 902번 봐봐봐. 진짜로. 너무 딱이야. 보여? 자,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대. 마침 딱 두 근이 2랑 3이네. 뭐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2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부호가 서로 달라. 이 문제로 풀면 돼요. 그럼 식 어떻게 돼? 첫 번째 거. 4 마이너스 2a 더하기 2 더하기 a 플러스 4. 이거 정리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인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얼마니? 9 마이너스 3a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4. 정리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그럼 이 둘을 곱한 값이 부호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반대여야 된다고. 풀이가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원칙대로는 뭐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 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 이거나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 이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이다예요. 왜냐면 저 근이 2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음수 양수가 나올 테지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양수 음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푸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푸는 거나 이렇게 푸는 거나 결과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A-12랑 A-8이랑 음수니까요. 8부터 10까지 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씩 확인하고요. 딱 그런 문제 형태로 나왔네요. 쉬는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좀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끝난 이후에 남은 시간 싹 다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촬영은 따로 돌리진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뭐 촬영을 하겠지만 일단 촬영 끊고 네 쉬었다 가죠. 20분까지 쉴게요.